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와 반도체를 외국에 팔고 우리가 쓸 원유와 식량을 사오기 위해 매일 수많은 화물선이 바다를 오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와 수출품의 80% 이상이 지나가는 단 하나의 바닷길이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값이 폭등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장이 멈추고 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며 단 며칠 만에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 한국 수출입의 절대적인 생명선이 지나가는 이 바다의 이름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황당하고 폭력적인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남의 나라 앞바다까지 쑥 밀고 들어와 붉은색 레이저로 울타리를 치고는 이 바다는 통째로 우리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호초를 부수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전투기와 미사일이 배치된 가짜 섬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죠. 도대체 중국은 왜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다 한가운데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영토 분쟁의 이면, 수면 아래에 감춰진 수천조 원의 쩐의 전쟁, 구단선과 해저 패권의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지도 위에 그어진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에서 출발합니다. 이 선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코앞까지 바짝 붙어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무려 90%를 중국의 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전 한나라 시대부터 우리가 관리하던 바다라는 황당한 역사적 논리를 들이밀며 이 바다 전체가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분노했고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정학에서 종이 쪼가리 판결문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판결을 휴지 조각처럼 무시해버리고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살라미 전술과 인공섬 건설입니다. 중국은 썰물 때만 살짝 드러나는 암초 주변에 거대한 준설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의 모래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암초 위에 무자비하게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산호초 생태계는 콘크리트와 모래에 파묻혀 완전히 박살났고 그 위에는 3km가 넘는 군용 활주로, 레이더 기지, 대공 미사일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항공모함은 공격을 받으면 가라앉지만 이 콘크리트 인공섬들은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말 그대로 결코 침몰하지 않는 여러 대의 불침 항모를 박아 넣은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디면서까지 중국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선을 썸네일 속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남중국해의 해저에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썸네일에서 보셨던 황금빛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다 밑에 약 110억 배럴의 석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장량만 따지면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릴 정도죠.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중국에게 이 바다 밑 자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80%는 아주 비좁은 바닷길인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만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현재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만 문제 등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1초 만에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아 버리면 중국은 한 달도 안 돼서 석유가 바닥나고 모든 전투기와 전차, 공장이 멈춰서는 완벽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완전한 앞마당, 즉 내해로 만들어 미 해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인공섬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벽인 셈이죠. 그리고 이 바다 밑에는 석유보다 더 치명적인 21세기의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썸네일 해저 바닥을 가로지르던 푸른색 빗줄기. 바로 해저광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유튜브, 넷플릭스, 금융거래, 클라우드 등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이 바다 밑에 깔린 두꺼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핵심 교차로입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들은 이해적 케이블을 통해 오가는 전 세계의 막대한 데이터를 감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케이블을 싹둑 잘라 적국의 금융과 통신망을 마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총알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중국이 바다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한 물고기나 섬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의 동맥과 데이터의 신경망을 동시에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기 위함입니다. 자, 이 숨막히는 남중국해의 포위망 속에서 글로벌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의 독식을 막기 위해 군함을 남중국해로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일본 등 주변국들은 생존을 위해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미친듯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다의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동맹국들에게 고성능 군함과 잠수함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 섹터의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대한민국의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거대한 해양 군비 경쟁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새로운 데이터 해저망을 구축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해저 전력 통신 케이블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섬에 분노하기보다 그 깊은 바다 밑에서 요동치는 진짜 쩐의 흐름, 방산과 해저 인프라 패권의 이동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즌2 무기가 된 지정학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부터 남중국해까지 첨단 기술과 영토를 둘러싼 이 잔혹하고 차가운 돈의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무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스케일의 시즌3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